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막부 정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막부는 일본에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를 의미한답니다. 이 막부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중세 유럽에서 나타났던 분권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정치제도를 우리는 막부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분권제도와 똑같이 유럽하고 제도가 똑같이 운영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와 굉장히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다소 먼 나라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막부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독특한 정치체제 막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전에 일본의 정치체제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본은 국왕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은 국왕이 있는 나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왕은 실질적으로 통치하진 않아요.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실질적인 지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방의 유력한 세력가들입니다. 이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막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된답니다. 지방의 유력자, 이것을 선생님이 영주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방의 영주들이 대토지를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혹시 누군가가 나를 죽여 나의 것을 빼앗지 않을까 언제나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체제 속에서 영주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요. 무사를 고용하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무사들이 이제 정치에서 등용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는 이 무사들이 영주보다는 권력이 더 높아지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요. 역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무사의 최고 통치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막부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이렇게 무사가 등용이 되고 이 무사가 최고의 정치 지배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막부 정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을 기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일본의 이 막부에서 우리는 영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교재에선 다이묘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영주를 다른 말로 우리는 보이시죠? 다이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사가 등용되면서 무사의 최고 지배자가 통치하는 체제를 막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최고 지배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쇼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쇼군이라는 인물은 사무라이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특히 일본의 12세기 이후부터 막부 정권이 성립되고 나서는요. 이 쇼군이 다이묘를 지배하는 체제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이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일본의 막부 정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또 어떻게 분열되게 됐는지 그것을 하나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일본 막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가마쿠라 막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만 해주세요. 자, 가마쿠라 막부로부터 일본의 막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의 최초의 쇼군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에요. 적어드릴게요. 최초의 쇼군,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그랬죠? 가끔 문제에서 쇼군을 이해하는지 쇼군의 이름을 아는지 막부와 쇼군의 이름을 매치시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에 등장했던 일본 최초의 막부예요. 12세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고려의 말기가 좀 되기 전에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몽골족이 대제국을 세우고 고려까지 원정을 와서 고려를 자신들의 간접적인 지배체제에 놓게 되죠. 특히 몽골족은 어느 나라
나라까지 자신들의 지배 영역으로 넣으려고 했냐면 일본까지도 지배하려고 하였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던 시기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의 세력, 몽골족의 세력을 막아내긴 했지만 그들을 막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막부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예요.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특징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원나라 이후에 중국에는 명나라가 세워지죠. 그쵸?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무역을 하였던 나라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 그리고 우리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과 무역을 하면서 선지 문물을 받아들였던 막부. 요 정도 특징만 기억해 줘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점차 분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각각의 영주들이 또 각 지역의 무사들이 자신들이 각 지고 있는 영지에서 스스로 독립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왕권도 미약해지면서 막부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본의 혼란기, 전국시대라고 표현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바로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기 때문이죠. 전국시대라는 분열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그런데 이 전국의 분열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바로 누군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전국시대 분열을 누가 통일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국내 불만 세력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감행하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막부의 분열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시험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분열을 통일했다라는 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에도 막부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그 뒤에 들어서게 되었던 막부 체제죠.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이런 역할까지 했던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쇼군이 바로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울 때도 들어봤던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막부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이고요. 두 번째, 이 에도 막부 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특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에도 막부 체제는 막번 체제라는 정치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할지라는 거는 수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할지는 당연히 최고의 통치자인 쇼군이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가 다스리는 지방입니다. 이건 누가 다스릴까요? 그렇죠.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들이 다스리겠죠. 이런 체제를 운영이 되는 봉건 형태가 에도 막부의 봉건 형태고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가끔 문제를 보시면 막번 체제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요. 직할지인 막은 쇼군이 그리고 영주지인 번 조금 더 작은 단위랍니다. 번은 다이묘가 통치하는 체제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상킨코타이제라는 아주 독특한 정치 제도가 등장해요. 시험에 좀 나와요. 어떤 제도일까요? 일단 쇼군은 영주에게 어떤 지역을 통치하라고 영주지를 띄워주죠.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전국시대에서도 느꼈잖아요. 이 영주가 권한이 높아지면 독립하면서 쇼군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가 이 쇼군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방어체제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상킨코타이제인데요.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주를 쇼군이 사는 직할지에 1년 정도 머물게 하는 거죠. 인질로 잡아 있으면서 너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제도가 바로 상킨코타이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도 막부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에도 막부는 농업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상당히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농업도 발달한 시대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도 발달한 시대인데 특히 이 시대는요. 네덜란드, 즉 서양 세력이죠. 서양과의 교류가
되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도시에서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즉 농업과 상공업 모두 다 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둘 중에서 더 성장했던 거는 바로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 성장하게 되죠. 이런 문화를 우리는 존인 문화라고 해요. 상인들이 즐겼던 문화, 존인 문화. 예를 들어서 뭐 가부에나 우키요에 같은 이런 연극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즐겼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힘을 좀 내보세요. 이번에는 에도 막부의 대외 관계예요. 이렇게 다루는 게 많잖아요. 그만큼 꼭 일본의 막부에서는 이 에도 막부가 출제가 되겠죠. 일단 이 대외 관계를 좀 확인해 본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통신사를 파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조선 통신사를 받아들이면서 조선과 문화적인 교류를 하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요. 이걸 우리가 난학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제 지나치게 크리스트교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금지시키는 해금 정책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이 시간에는 막부가 어떻게 수립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열하고 또 에도 막부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 시대가 있었고 이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에도 막부에서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즐겼던 문화,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게 되죠. 난학이 발달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활발하게 교류했어요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셔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문제죠. 일본 최초의 막부, 원의 침략을 막아낸 정권, 답이 나오시잖아요. 그쵸? 가마쿠라 막부고요. 이후 무로마치 막부를 지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네요. 임진왜란 이후 에도의 막부를 수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막부 정치가 발전하게 되죠. 자,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두 명의 이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에도 막부 시대의 문학의 발전은 상공업인층의 성장으로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존인 문화가 등장하였으며 가부키와 우키요에 같은 것들이 발전했죠. 상인들이 주로 즐겼던 문학이에요. 하나만 더 한다면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난학의 발달로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막부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배운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반드시 이 시간에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